안녕하세요. 영희답, 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어들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명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한 문장 내에서 주어 명사의 동작을 무엇을 하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와 무엇이다 혹은 어떤 것이 있다, 즉 존재하다의 의미인 비동사로 마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사는 이러한 동사를 부수적으로 설명해주죠. 그런데 각자의 단어가 한 개의 역할만 가진다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단어들이 영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문장 내 위치와 형태를 바꾸고 또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의 중심인 동사부터 알아보아요. 동사인 단어가 여러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 동사가 명사가 되는 경우, 그리고 동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 동사를 과거 분사 형태로 쓰는 경우, 그리고 투동사로 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동사에 ing를 붙여서 무엇 하고 있는 혹은 무엇 하는의 의미로 형용사가 되는 예입니다. 세탁기를 영어로 하면 워싱머신이죠. 씻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 wash에 ing가 붙어 씻는의 형용사가 되고 기계의 의미인 명사 머신이 붙어 씻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합쳐서 세탁기가 된 거죠. 그리고 상가도 영어로는 쇼핑센터인데요. 쇼핑하다, 사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 샵에 ing가 붙어 쇼핑하는, 사는의 의미인 형용사가 되고 여기에 중심가의 의미인 명사 센터가 더해져 쇼핑하는 중심가, 즉 상가 혹은 쇼핑센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웨이팅룸은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는 방이죠. 만약 wait을 한 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로 동시에 사용하면 I waited for my friend in the waiting room. 이 됩니다. 나는 내 친구를 그 기다리는 방에서 기다렸어요. 의 의미이죠. wait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어도 동사와 형용사를 의미와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실제 동사는 주어 대명사 I 다음에 오는 wait의 과거형 waited가 되고 waiting은 명사 room 앞에 와서 형용사가 된 거죠. 이 문장을 조금 변형하면 I waited for my friend in the smoking area at Incheon Airport. 나는 인천공항에 담배 피우는 구역, 즉 흡연 구역에서 내 친구를 기다렸어요. 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스모킹 역시 일반 동사 담배 피다가 아니라 담배 피우는의 형용사로 사용되었어요. 더불어 앞선 시간에 비동사는 크게 형용사와 명사로 문장을 마치게 해주면서 무엇이다 혹은 무엇이 있다의 의미로 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앞 문장과 같이 비동사가 있는 문장 내에서 일반 동사 wait이 형용사가 되는 예를 들어볼게요. Young-hee is waiting for me. 라고 하면 영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가 되죠. 일반 동사 wait이 무엇 하고 있는의 형태 waiting으로 바뀌면서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문과 같이 형용사로 주어 명사를 설명하면서 문장을 마치려면 무엇이다의 의미인 비동사가 주어 다음에 와야 가능하죠. 문장에 is가 없으면 영희 나를 기다리는 혹은 나를 기다리는 영희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다가 없으니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참고로 본 문장을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ing 자체가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동사를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 무엇이된 혹은 무엇이 되어진의 의미인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동사의 형태를 우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동사는 시제에 따라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형은 말 그대로 현재 한 시점에서의 동작을, 그리고 과거형은 과거 한 시점에서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과거 분사형은 영어 시제 중 완료 시제에 사용되는 동사 형태입니다. 완료 시제는 한 시점을 나타내는 다른 시제와 달리 시간의 덩어리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완료 시제로 사용될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무엇 해왔다, 혹은 일정 기간 내에 이미 무엇 했다 정도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동사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글을 쓰다 의 의미인 일반 동사 write은 현재형이 write이고 과거형은 wrote이며 과거 분사형은 written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동사의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형 끝에 ed가 붙어요. 열다 의 의미인 일반 동사 open은 현재형이 open이고 과거형은 opened, 그리고 과거 분사형도 opened이죠. 이 밖의 형태가 다르게 변하는 동사들도 있는데 come과 같이 현재형은 come이고 과거형은 cam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현재형과 같이 come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불어 비동사도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현재형은 is, a이며 과거형은 was, wer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been, 하나로 동일하답니다. 이렇게 한 개 동사가 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동사의 각 형태가 다양한 컨텐츠에서 나올 때마다 이 동사는 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시제로 쓰였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당장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문장 혹은 문단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익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그 단어를 찾은 후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영어를 통한 경험이 된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영어는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 즉 경험의 반복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완료 시제로 사용될 때가 아니라 무엇이 된, 무엇이 되어진 의 의미인 형용사로 사용될 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door is broken. 그 문은 부서진 상태입니다. 즉 부서졌습니다. 의 의미입니다. 주어 명사 그 문이 부수다 의 의미인 일반 동사 break의 과거 분사형 형용사 broken으로 설명되죠. broken은 과거 분사가 되면서 부서진 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형용사로 마치기 위해 무엇이다 의 의미인 비동사 is가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 is가 없으면 그 문, 부서진 의 의미로 문장이 되질 않겠죠. It is opened. 는 주어 대명사 그것의 의미인 it을 형용사 opened가 설명하고 비동사 is로 맞춰지는 문장이죠. 그것은 열려진 상태입니다. 열려져 있어요. 입니다. You are loved. 문장에서 주어 대명사 당신, you는 과거 분사형 형용사 loved로 설명된 문장입니다. 여기서 you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a이고요. 따라서 이 문장은 a로 맞춰졌습니다. love는 일반 동사 사랑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를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로 바꾸면 loved가 된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당신은 사랑되어진 상태, 즉 사랑받습니다의 의미입니다. Young he is pretty. 에서 예쁘다는 의미의 형용사 pretty와 부서진의 broken, 열려진의 opened, 사랑받는의 loved, 그리고 앞선 예의 Young he is waiting. 문장의 waiting이 단어의 역할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모두 형용사입니다. 다만 broken, opened, loved와 waiting은 동사에서 변형된 형용사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죠. 다른 복잡한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to와 함께 사용해 투동사의 형태인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I have work to do. 는 나는 할 일이 있어요 입니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의미의 명사 work를 무엇할 이라는 의미인 to do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to는 하다 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데 to do로 바꾸면 무엇할 의 의미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work to do는 할 일이 되는 거죠. 문장이 I have work to finish. 면 나는 끝낼 일이 있어요. 이고 I need someone to love. 는 나는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가 됩니다. 그리고 I need time to sleep. 은 나는 잠잘 시간이 필요해요. 가 되죠. 예시들을 보면 알 수 있듯 투동사는 앞으로 동사의 행동, 무엇할 것이라는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된 형용사가 됩니다. 지금 당장 혹은 이미 한 일이 아닌 거죠. 참고로 투동사가 형용사로 사용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명사가 투동사 앞에 오는지 아닌지만 알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형용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대체로 형용사가 한 단어로 사용되면 명사 앞에 오며 여러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덩어리가 되면 명사의 뒤에 온답니다. 예를 들면 I know that man smiling happily there. 에서 I는 주어 대명사이고 안다, know가 실제 동사이죠. 그리고 thatman은 저 남자로 명사입니다. 명사 thatman 바로 뒤에 스마일링 해필리 되어는 미소 짓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 스마일을 스마일링으로 변경해 미소 짓고 있는 애 형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일링만 하면 명사 man의 앞에 와서 미소 짓는 남자가 될 수 있지만 뒤에 해필리 되어라고 행복하게 저기에서가 추가되면서 형용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사 man의 앞에 모든 덩어리가 오면 man을 표현하기가 어색해져요. 그래서 명사 man의 뒤로 보내서 문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필리 되어는 부사죠. 부사는 문장 어디에 와도 되면서 동사를 설명하거나 문장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스마일은 원래는 동사인데 스마일링으로 바뀌면서 형용사가 된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 부사가 형용사인 스마일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문장이 I know that smiling man happily there. 라고 하면 문장의 의미가 어색해지죠. 왜냐하면 이 경우 나는 저 미소 짓는 남자를 저기 행복하게 합니다. 의 의미로 해필리 되어가 이 문장의 실제 동사 know를 설명하게 되니까요. 그냥 I know that smiling man. 만으로 문장이 끝난다면 나는 저 미소 짓고 있는 남자를 알아요. 의 의미가 되어 어색함이 없습니다. I know that man smiling happily there. 와, I know that smiling man. 의 차이 아시겠죠? 가끔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형용사가 덩어리가 되면 명사 뒤에 한 단어면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thatman이 주어 명사로 사용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That man smiling happily there is my good friend. 라고 하면 저기에서 미소 짓는 저 남자는 내 좋은 친구입니다. 가 됩니다. 실제 동사는 비동사 is가 되는 거죠. 주어 명사로 시작해 다시 명사로 마치는 문장 역시 비동사 무엇이다 가 필요합니다. 비동사가 없다면 저기 미소 짓는 저 남자네 좋은 친구로 문장이 되질 않죠. 그리고 Tom can fix the door broken by his dog. 에서는 명사 더 도어 뒤에 형용사 덩어리인 Broken by his dog. 이 와서 설명해 줍니다. 탐은 고칠 수 있어요. 그 문을 그의 개에 의해서 부서진입니다. 앞서 예문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브로크는 부수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 브레이크를 과거 분사로 만들어 형용사로 쓴 것입니다. 바로 뒤에 그의 강아지에 의해서 바이 히즈독이부터 형용사 덩어리가 된 거죠. 한 단어 이상이라 명사 더 도어 뒤에 위치한 것일 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broken 한 단어만 형용사로 사용하면 Tom can fix the broken door. 가 됩니다. 탐은 그 부서진 문을 고칠 수 있어요. 입니다. 다시 형용사와 형용사 덩어리의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규칙이 나중에 문장을 형용사로 만드는 것으로 연결된답니다. 이어서 The door broken by his dog. 을 주어 명사로 예를 들면 The door broken by his dog is very expensiv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개에 의해 부서진 문은 매우 비쌉니다. 의 의미이죠. 주어 명사 더도어에 형용사 덩어리가 왔고 문장의 실제 동사는 비동사 is입니다. 그리고 very는 부사, expensive는 비싼의 의미인 형용사입니다. 자, 이제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문장 내에서 실제 동사 외에 동사는 ing가 붙거나 과거 분사형 형용사가 되고 명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하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익숙해지면 헷갈릴 게 없어진답니다. to, 동사 역시 동사의 to가 합쳐져서 형용사가 되었죠. 이미 to가 붙으면서 두 단어 이상이 되니 명사 뒤에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닐까요? 이 규칙들을 이해한 후 문장 내에서 주어 명사 및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위치만 알아도 읽고, 듣고, 말하는 것이 쉬워진답니다. 다만 이렇게 모든 단어들의 역할과 위치를 문장을 보거나 듣자마자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단어들을 정말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가 명사가 되고 또 부사가 되는 경우 그리고 명사가 형용사 혹은 동사가 되는 경우 등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희답입니다.